안녕하세요. 이제 11주차 수업이에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소득. 과세소득에는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간 배분. 이제 오늘 공부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기간간 배분,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세무회계,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고 아니면 소비에 대한 과세가 있죠. 그러니까 세법 공부할 때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세 가지 파트 중에서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 그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이게 가장 큰 세 가지 세법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법인,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것이 법인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이것을 법인세라고 한다. 반면에 이제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겠죠. 구분하셔야 되겠죠. 법인과 개인, 이게 구분하셔서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제일 경험하는 세법이 되겠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대한 과세가 되겠죠. 소비에 대한 과세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인세 회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이제 프린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세 회계 기초.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인세에 대한 간단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법인세는요. 법인 기업이 회계기간 중에 창출한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그러니까 이익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익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되는 거죠. 소득에 대한 세금, 이것이 법인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이것이 법인세다. 그러니까 이익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이것이 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소득이 있죠. 회계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계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소득은 세무회계 파트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손익계산서 기억나세요? 기업회계 손익계산서는 제일 처음에 수익이 나오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은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회계이익이라고도 하죠. 반면에 세무회계.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에 상반되는 개념이 이제 입금이 되겠죠. 입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시면요. 회계이익, 회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채택국제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회기 간의 손익, 이것을 회계이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공부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재무회계 목적, 재무회계 개념체계 공부할 때 발생주의가 되죠.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현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제 세무회계,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세소득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요. 가세 당국이 제정한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 이것을 가세소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하는 용어,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이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수익과 상응하는 개념은 입금, 그 다음에 비용과 상응하는 개념은 송금이다.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 세무회계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무회계상 입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입금 산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거기 표가 있죠. 표 보시면 세무 조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수익에 해서 이제 입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을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은 가산해 주게 되겠죠. 플러스가 되죠. 반면에 이제 기업회계상 수입이지만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같은 경우에는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송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이 있죠. 비용과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송금이 있는데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송금산입이라고 하죠. 송금산입. 송금산입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서 더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송금불산입이 있죠.
성금 불상입은 기업회 예상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성금 불상입이 되겠죠. 송금 불상입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에서 차감해주게 되면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과세소득이 있죠. 과세소득에는 세무조정과 그다음에 소득 처분이 있다. 이제 세무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재반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 결산서상 당기 순 이후부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된다 라고 정의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해주게 되면요. 당기 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묶어주게 돼요. 입금산입과 성금불산입이 상대응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산입과 성금불산입은 가산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가기 전에 입금산입해주고 송금불산입 해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송금이 있죠. 송금산입. 송금산입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송금산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입금불산입이 있죠. 입금불산입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모친 부분 있죠. 이 네모친 부분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죠. 그럼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법 세무회계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세무조정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처분이죠. 소득처분. 소득처분은요.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산에 유보되었는지 사회로 유출되었는지 밝히고 사회로 유출된 경우 소득의 귀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 이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밖에 나가서 이제 소멸되는 부분 이것이 사회 유출되겠죠. 사회 유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있겠죠. 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유보가 되겠죠.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소득처분 중에
나중에 이제 사회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 중에서 사회 유출의 경우에는 영구적 차이가 되겠죠. 그 차이 발생된 것이 영원히 조정되지 않는 것이 영구적 차이. 반면에 유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다시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돼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 처분을 통해서 영구적 차이와 그다음 일시적 차이를 구분하게 되는데 영구적 차이는 사회 유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일시적 차이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에는요 영구적 차이는 없는 개념이 되고요. 없는 개념이고 반면에 일시적 차이는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 유출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사회 유출에는 이제 소득의 기속자가 있겠죠. 소득의 기속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원 또는 사용인, 세 번째는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 그다음에 위이외의 자들이 있죠. 첫 번째 출자자가 있어요. 출자자들에게는 소득 처분은 배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자자들에게는 배당을 주게 되겠죠. 배당 주는 것 우리가 이제 회계도 공부할 때 주주가 되겠죠. 출자자는 주주가 되는데 주주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처분은 배당으로 처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배당은 배당소득이 되겠죠. 개인소득세에 배당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원 또는 사용인 있죠. 임원 또는 사용인. 여기에는 이제 상여라는 개념이 되겠죠. 소득 처분을 상여로 처분하게 돼요. 그래서 기속자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 그래서 아까는 배당소득이 됐었죠. 배당소득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원 또는 사용인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있죠.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 이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유예자가 있죠. 위유예자니까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 그리고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게 되겠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 유출 이제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있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유보, 세무 조정의 결과 사회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기업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기업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차이,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차이를 말하는 것, 이것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유보, 유보라고 하는 것은
세무상 자본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회계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큰 경우 이때는 유보가 된다. 그래서 유보는 이제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입금 산입,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이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유보에 해당이 된다.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자본이 세무상 자본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가 유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타가 나와요. 기타 보시면 세무 조정은 당기 순이익의 가산 또는 차감된 금액이 사유 유출되지도 않고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지도 않는 경우 이때는 기타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기타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가세소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가세소득에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있다. 그래서 세무조정에는 네 가지가 있죠.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이 네 가지가 세무조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득처분. 소득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기업 밖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기업에 남아 있는 거. 그래서 기업 밖에 나가게 되면 그것은 사회 유출 되겠죠.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남아 있는 것은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타가 있죠. 기타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사유 유출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업에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그것이 이제 기타로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세 소득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기간 간 배분 내지는 이것을 이연 법인세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밑표 하나 그려보세요. 그래서 회계기간 초,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 그 다음에 결산 종료일, 주주총회일,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일 이 표를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셨죠? 그래서 회계기간 초에서 보고기간 말까지에는
원천 징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간 인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 인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내는 세금이 되겠죠. 중간에 내는 세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고 정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기간 중에 원천 징수한다든지 중간 인합한 것은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되겠죠. 미리 냈으니까 이것을 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급 법인세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 기간만이 됐죠. 보고 기간만은 12월 결산 법인이면 12월 31일이 보고 기간 말이 되겠죠. 보고 기간 말 다음에 이제 결산하게 되겠죠. 각 기업도 이제 결산하게 되는데 결산 종료일이 있어요. 결산 종료일. 결산 종료일이 되면 이제 이때는 단기 법인세가 생기겠죠. 단기 법인세를 추정하고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기 법인세 부채라고 하죠. 단기 법인세 부채 내지는 아직 내지 않았죠. 세금은 아직 내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미지급 법인세라고도 하죠. 단기 법인세 자산은 중간에 낸 세금을 자산으로 잡게 되겠죠. 성급 법인세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단기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겠죠. 추정하게 되면 그것은 단기 법인세 부채가 된다. 그래서 아직 내지 않았죠. 직접 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미지급 법인세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열죠. 이제 주주총회 가고 이제 확정하게 되겠죠. 확정하고 이제 공시하게 되고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신고일이 되면 법인세 신고일에는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는 개념, 단기 법인 자산은 미리 낸 세금이 되겠죠. 미리 낸 세금을 단기 법인세 자산, 그 다음에 아직 내지 않은 세금, 그러니까 얼마 낼 거라고 확정했지만 아직 내지 않는 세금, 이것이 단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단기 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단기 법인세 부채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요. 법인세 기간간 배분, 의의가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요. 이형 법인세 회계가 되겠죠. 이형 법인세 회계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동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이것을 이연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득처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소득처분 중에서도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유보 보세요. 유보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커요. 그러면 유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세무조정. 세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돼요. 그래서 이연법인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의 세금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조정을 보시면 유보를 잡아서 이제 미리 낸 거죠. 미리 냈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을 차감할 이적 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차감할 이적 차이. 그래서 유보 왼쪽에다가요 차감할 이적 차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유보 같은 경우에는 차감할 이적 차이, 그러니까 미래에 차감할 이적 차이가 유보가 되는 거죠. 결국 미래에 세금 내는 것은 줄어들게 되겠죠. 감소. 그래서 유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반면 이제 마이너스 유보는 회계상 자본이 세무상 자본보다 크죠. 그 다음에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덜 됐죠. 지금 덜 됐으니까 미래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것을 가산할 이적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적 차이 중에서 이제 미래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되겠죠.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마이너스 유보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조정은 증가가 되죠.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미래의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성격을 보시면 부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차감할 이적 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형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할 이적 차이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이거는 성격이 부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 차감할 이적 차이가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감할 이적 차이. 그래서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가세소득이 충분한 경우가 되겠죠. 가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미래 회계기간의 가세소득이 차감할 이적 차이를 초과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두 번째, 가산할 이적 차이가 충분한 경우가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요. 차감할 이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기간 또는
세무상 결손금 등의 2월 공제가 적용되는 회의간에 예상되는 가산한 이적 차이가 충분한 경우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 정책이 나오죠. 세무 정책을 보시면요. 가산할 이적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 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무 정책이 가능한 경우 이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할 때는요. 차감할 이적 차이 금액의 미래 세율을 곱해서 측정하게 되겠죠. 미래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 세율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오죠. 이연법인세 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비유동 부채 내용을 보시면 가산할 이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가산할 이적 차이. 그래서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밑에 이제 주석에 달려 있죠. 주석을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로 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 결합 거래가 아니며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가세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이것을 이연법인세 부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가산할 이적 차이의 미래 세율을 곱해서 측정하게 된다. 미래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나오죠. 4단계. 4단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잠깐 시도할게요. 첫 번째 1단계는요. 단기 법인세를 구하게 되겠죠. 단기 법인세는 가세 소득에다가 단기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겠죠. 가세 소득의 단기 세율. 단기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단기 세율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2단계 이연법인세 단기말 잔액이 나오죠. 단기말 잔액은 일시적 차이 단기말 잔액 곱하기 미래 세율 되는 거죠. 미래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결국 이연법인세 단기말 잔액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에 가서 이제 이연법인세 단기 변동액가 2개 연도 이상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변동이 생기겠죠. 단기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단기 변동액은 이연법인세 단기말 잔액에서 이연법인세 정기말 잔액을 차감해줘서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4단계는 이제 법인세 비용을 구하게 되겠죠.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단기 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단기 변동액을 더하거나 차감해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게요.